작년 2025년 1월 딥시크의 등장 기억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엔비디아 주가 폭락했다 뉴스 보고 아 그랬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데 또 딥시크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840조 원 단 하루 만에 증발한 돈입니다. 2025년 1월 어느 월요일 아침 엔비디아 주주들은 악몽에서 깼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AI 칩 제국의 황제였던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 17%를 날려버린 겁니다. 범인은 중국 선전에 이름 없던 스타트업 딥시크 딥시키였습니다. 이건 마치 동네 골목대장이 갑자기 UFC 챔피언을 링 밖으로 날려버린 충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조사하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딥시크가 2026년 2월 17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기점으로 세계를 또다시 뒤흔들 괴물을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코드명 V4 GPTO와 클로드를 정조준한 코딩 끝판왕입니다. 이미 유출된 내부 벤치마크는 실리콘밸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축구 경기 보는데 골 넣는 순간 TV 꺼진 기분을 넘어서 아예 상대팀 전광판을 해킹해버린 수준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족쇄를 채우면 채울수록 중국은 소프트웨어로 그 벽을 뚫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딥시크는 더 강해집니다. 솔직히 저도 이 영상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AI 패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소름 돋는 진실과 한국의 생존 전략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딥시크라는 이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제대로 알았는데요. 2023년 5월 중국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만든 이 회사는 겨우 3년 만에 전 세계 AI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창업자 량원펑은 MIT 출신 천재 수학자입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퀀트 트레이딩으로 수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퀀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정말 머리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수백억 달러를 퍼부어 AI 만드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제가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요즘 AI 회사들 투자금 보면 수십조 원씩인데 진짜 다 필요한 돈인가 싶더라고요. 이건 마치 5성급 호텔인 줄 알고 예약했는데 가보니 모텔이었는데 오히려 모텔이 더 좋았던 상황을 역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과설은 간단했습니다. 하드웨어가 부족하면 소프트웨어로 승부하자. 최신 칩이 없으면 구형 칩을 쥐어짜자. 돈이 없으면 머리를 쓰자. 이건 완전히 편의점 2+1 행사하는데 본품보다 덤 상품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딥시크 V1 모델은 엔비디아의 구형 칩 A백으로 학습했습니다. 당시 오픈 AI는 최신 칩 H백을 수만 개 쓰고 있었습니다. 비용 차이가 100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V1은 GPT 3.5와 비슷한 성능을 냈습니다. 비용은 100분의 1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윈도우 95로 4K 영상 편집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 해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처음엔 안 믿기잖아요, 이런 거. 하지만 진짜 충격은 2025년 1월에 터졌습니다. 딥시크 R1 모델이 공개됐을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때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모델은 수학과 과학 추론에서 GPT-4 5를 앞질렀습니다. 코딩 능력도 클로드 썬넷 3.5와 대등했습니다. 심지어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오픈소스로 말이죠. 전 세계 개발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 주주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냐고요? 딥시크가 증명해버린 겁니다. 최신 칩 없이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건 마치 경운기로 경주용 트랙 달리는데 페라리를 제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때 뉴스 봤는데 별로 중요하게 안 봤거든요. 그냥 중국에서 또 뭐 하나 만들었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하루 엔비디아 시가총액 84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AI 시장의 근본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믿었던 공식은 이랬습니다. 좋은 AI 최신 칩 플러스 천문학적 투자. 하지만 딥시크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AI, 똑똑한 알고리즘 플러스 최적화 플러스 오픈소스. 이건 완전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꾼 겁니다. 뷔페 가서 제일 맛있는 메뉴만 쏙쏙 골라 먹는 전략이 아니라 아예 뷔페 주인이 되어버린 상황이랄까요?
그런데 여러분, 딥시크에는 묘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는데 정말 영리하더라고요. 바로 명절 타이밍 공략입니다. 작년 알릴 모델도 춘제 직전에 터뜨렸습니다. 전 세계가 쉬는 명절에 폭탄을 던져서 뉴스 사이클을 독점하는 전략이죠. 왜 하필 명절이냐고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자, 기자들도 쉬니까 특종에 목마릅니다. 둘째, 중국 정부 검열 승인이 명절 직전에 떨어집니다. 셋째, 명절 이후 시장이 열리면 충격이 극대화됩니다. 이건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전략입니다. 넷플릭스 1.5배속으로 보다가 갑자기 중요한 장면에서 정상 속도로 돌리는 것처럼 타이밍이 생명인 거죠. 그리고 바로 2026년 2월 17일 춘제를 앞두고 V사가 옵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미 중국 정부 검열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천안문, 티베트, 신장, 위구르 같은 민감 키워드에 어떻게 답하는지 검증 중이죠.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출시됩니다. 이번엔 코딩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GPTO가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겁니다. 유출된 벤치마크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만 줄짜리 코드베이스를 통째로 이해하고 버그를 찾아냅니다. 이건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스타트 총소리 듣는 순간의 집중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에 개발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드 몇만 줄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비용입니다. V사도 이미 GPT사 대비 20분의 1 비용이었는데 V사는 30분의 1로 떨어뜨렸습니다. 같은 질문에 GPTO가 $1 들 때 딥시크는 3센트면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치킨 한 마리 값에 치킨 30마리 먹는 꼴입니다. 배달비 3,000원은 아까운데 3만원짜리 야식은 안 아까운 논리가 극단으로 가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이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딥시크 열풍입니다. 알리바바 칭이 바이두, 어니보, 텐센트, 호니안 전부 딥시크 기술을 베껴 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 AI로 딥시크를 채택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딥시크로 코딩 교육합니다. 병원에서도 딥시크로 진단 보조합니다. 공장에서도 딥시크로 생산 관리합니다. 이건 마치 갓 잡아 올린 고등어처럼 싱싱한 에너지가 중국 전역을 휩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 춘제에 V사가 공개되면 이 열풍은 전 세계로 퍼질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준비가 돼 있나 싶어서요. 이건 완전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많다는 걸 증명하는 타이밍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GPTO 출시를 앞당기려 합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2.5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엔트로픽도 클로드 오퍼스사를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딥시크는 이미 2년 앞서 있으니까요. 도대체 딥시크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구형 칩으로 어떻게 최신 칩 성능을 내지? 그래서 자료를 파고 또 팠습니다. 그 비밀은 이번에 공개된 엔그램, 인그램 기술에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AI 업계의 상식을 뒤집는 혁신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AI 모델은 GPU 메모리에 모든 걸 우겨 넣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든 오픈AI GPT든 마찬가지였죠. 비싼 GPU를 수만 개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이건 마치 뷔페 가서 접시에 음식산처럼 쌓아놓고 반은 남기는 방식입니다. 라면 끓일 때 냄비 하나에 면도 넣고 스프도 넣고 계란도 깨고 야채도 전부 한꺼번에 넣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귀찮을 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딥시크는 달랐습니다. 생각하는 영역과 기억하는 영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했습니다. GPU는 오직 계산만 합니다. 데이터는 CPU와 RAM에 저장합니다. 필요할 때만 GPU로 불러옵니다. 이건 마치 회사에서 천재기획자가 모든 자료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옆에 뛰어난 비서가 0.001초 만에 자료를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 부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부할 때 모든 책 내용을 머릿속에 억지로 넣는 게 아니라 똑똑한 인덱스 노트를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빛의 속도로 서가에서 책을 꺼내오는 방식입니다. attention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전체 데이터를 작은 청크로 나눕니다. 각 청크마다 인덱스를 만듭니다. AI가 질문을 받으면 필요한 청크만 GPU로 가져옵니다. 나머지는 RAM에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GPU 사용량이 10분의 1로 줍니다. 하지만 성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건 편의점에서 1+1 행사하는데 본품과 덤 상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랄까요? 에스프레소의 설탕 대신 소금친 맛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황금 비율을 찾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 완전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실제 성능을 보면 놀랍습니다. 딥시크 V4는 A100 칩으로 GPT-4 수준을 냈습니다. V4는 H800으로 GPT-4 5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특정 영역에서는 클로드 썬넷4도 앞질렀습니다. 이건 거북이 걸음이지만 멈추지 않는 성실함을 넘어서 어느새 토끼를 추월해버린 상황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거북이가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토끼를 양악하는 수준이죠. 여러분 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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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웠어요. 딥시크는 원래 화웨이 어센드 칩으로 V4를 만들려 했습니다. 중국 국산 칩으로 미국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야심이었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어센드는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학습 중간에 자꾸 멈췄습니다. 데이터가 손실됐습니다. 이건 마치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게 아니라 밥상을 엎어버린 상황입니다. 화장실 들어갔는데 휴지 없는 걸 깨달은 절망감이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진짜 허탈하잖아요. 결국 다시 엔비디아 H800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밤을 샜습니다. 코드를 1바이트씩 깎았습니다.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했습니다. 데이터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쌓인 실력의 결과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밤샘 노가다의 결정체입니다. 그 결과 H800이라는 구형칩으로 H100 수준의 성능을 뽑아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끔 일하다 보면 완벽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1%라도 더 좋게 만들려고 밤새는 경우 있는데 딥시크 엔지니어들은 정말 그걸 실천한 거죠. 최근 미국이 H200 수출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딥시크는 즉시 주문했습니다. 왜냐고요? 소프트웨어 최적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드를 깎아도 칩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벽에 부딪힙니다. 이건 마치 맨손 체조로 근육 키웠는데 결국 아령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편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할까요? 이미 해봤습니다. 작년 H800 수출 금지했는데 딥시크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벽 보고 대화하는 게 차라리 피드백이 빠를 듯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막으면 막을수록 중국은 소프트웨어로 우회합니다. 제가 이 부분 보면서 느낀 건데요. 뭔가 미국이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요. 규제로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신흥시장 장악입니다. 딥시크는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개발자들이 무료로 가져다 씁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딥시크 기반 현지어 챗봇이 수백만 명이 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육용 AI가 딥시크로 돌아갑니다. 브라질에서는 의료 진단 보조 AI가 딥시크입니다. 케냐에서는 농업 상담 AI가 딥시크 기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어도 모르고 딥시크도 모릅니다. 그냥 매일 씁니다.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딥시크가 생활 속에 스며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생태계 장악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보여줄 게 더 많은 능력이 수면 아래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최고 성능으로 1등하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 골목길을 점유했습니다. 실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신흥시장 AI 사용량의 10%에서 50%까지가 딥시크 기반입니다. 러시아는 40% 넘게 딥시크를 씁니다. 동남아는 30%입니다. 아프리카는 25%입니다. 이건 마중물 한 바가지가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듯 시작된 성공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V4가 나오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코딩 능력이 강화되면 개발자들이 더 많이 쓸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딥시크 V4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작년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뉴스가 이렇게 큰 의미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제 핵심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2026년 AI 패권은 누가 줄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하지만 게임이 다릅니다. 미국은 최고의 지능을 만듭니다.
GPT 제미나이 2.5 클로드 오퍼스 4 전부 최고 성능을 추구합니다. 조명 100개 켠 것처럼 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고의 점유율을 노립니다. 딥시크 V4는 성능이 90점이면 됩니다. 대신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춥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퍼뜨립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 전략이 더 영리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가져다 씁니다. 개조하고 자기 서비스에 녹입니다. 나중엔 딥시크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의존성이 생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상황 판단 빠른 눈치로 전략을 바꾸는 중국의 저력이 빛을 발하는 시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됩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시장은 중국에 많이 팝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팝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 반도체를 팝니다. 딥시크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수요가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늡니다. 왜냐하면 딥시크도 결국 엔비디아 칩을 쓰기 때문입니다. V4 학습에 H800 수천 개를 썼습니다. 곧 H200을 수만 개 살 겁니다. 이건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연락처럼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한심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이 언젠가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 수출길이 막힙니다. 화웨이가 어센드를 계속 개량합니다. SMIC도 7나노, 5나노 공정을 뚫으려 안간힘입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언젠가 성공할 겁니다. 이건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듯한 성취감을 중국이 느끼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격차를 더 벌려야 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HBM사를 개발 중입니다. 삼성도 뒤처지지 않으려 수조 원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미흡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합니다. 이건 마치 공들여 쌓은 탑이 재채기 한 번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솔직히 정말 답답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 자체 AI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LG의 엑사원, KT의 믿음 등이 있지만 아직 딥시크나 GPT에 한참 못 미칩니다. 왜냐고요?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는 수백억 달러 쓰는데 우리는 수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건 완전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보다 치사한 할인율처럼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 10배는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인재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죠? 한국 AI 연구자들은 미국으로 갑니다. 구글 메타 오픈 AI에 스카우트되어 떠납니다. 왜냐고요? 연봉이 10배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 받던 사람이 미국 가면 10억 받습니다. 누가 안 가겠습니까? 저도 만약 그 입장이면 갈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마치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월급을 한국에서 받다가 미국 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텅 빈 지갑이 나에게 다이어트하라고 속삭이는 한국과 부자 아빠를 둔 것처럼 풍요로운 미국의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드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게 우리 강점입니다. AI 소프트웨어는 미국과 중국에 맡기고 우리는 하드웨어를 팝니다. 이건 금 캐는 사람들한테 곡괭이와 삽을 파는 전략입니다. 누가 금을 캐든 우리는 도구를 팝니다. 딥시크가 뜨든 GPT가 뜨든 둘 다 우리 HBM을 씁니다. 제 생각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팔든 AMD가 팔든 둘 다 우리 메모리를 씁니다. 이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우리는 HBM이라는 실이 되어야 합니다. 2월 17일 춘제에 V4가 나옵니다. 또 한 번 세상이 뒤집힐 겁니다. 미국 빅테크 주가는 요동칠 겁니다. 중국은 AI 주권을 선언할 겁니다. 신흥시장은 딥시크로 물들 겁니다. 개발자들은 딥시크 기반으로 앱을 만들 겁니다. 학생들은 딥시크로 공부할 겁니다. 회사들은 딥시크로 업무를 볼 겁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우리가 놓쳤던 그 신호를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야구 경기 같은 반전이 기다립니다. 활용점정 이 영상의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에 찍는 쉼표 같은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격변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HBM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AI 인재를 잡아두고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술은 정체되고 인재는 떠나고 정부는 방관합니다. 여러분의 날카롭고 뜨거운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솔직히 저도 이 영상 만들면서 많이 배웠고 또 걱정도
저도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헤쳐나갈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면 꿈에 제가 나타나서 춤출 겁니다.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10억 원의 가치입니다. 댓글은 저를 춤추게 하는 비트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를 치킨 먹게 합니다. 마치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도 자리를 못 드는 여운처럼 이 영상도 여러분 마음에 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